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종식을 두고 워싱턴 DC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고위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담판의 핵심 의제,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규탄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고율 관세 철회 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원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틀간 일정으로 지금 이제 착수를 했고요. 앞서 이제 간단히 의제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자세하게 핵심 의제가 뭐가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기술 이전을 미국 기업들이 강요당하면서 중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 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 두 가지를 그냥 말로만 해결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강제시킬지를 장치를 통해서 이제 구축하는 방안. 그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뭐 한 해에 한 3,500억 불 이상의 무역 수지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또 환율 조작도 중국 정부가 좀 못하게 미국이 좀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패키지 딜로 협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무역 협상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이번 무역 협상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은 이제 류허 예.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요. 미국은 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수석 대표를 하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제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그 신복이고요, 책사고요. 네. 단순히 대외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분이 협상 대표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중국이 상당히 그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굿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협상 순서를 보면 지난번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열리네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협상의 진행 순서인가요? 네, 뭐 양자 협상은 뭐 상대방 국가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제3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서로 간의 국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국내 어떤 정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그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는 네. 국내 홍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국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뭐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입니다. 화웨이를 기소했죠. 이번 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번 화웨이 고발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거나 도중에 만약에 고발했더라면 오히려 네. 더 악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고발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것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번 협상이 이제 기술 도용 문제가 주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화웨이 기업이 사실 기술 도용을 하고 있다고 많이 지목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문제도 같이 패키지로 협상을 해서 일괄 타결하는 수순을 밟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화웨이가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핵심 기업이고 예. 또 기술 도용에 많은 이제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뭐 배제시킨다 그렇게 합의는 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이행 장치 이런 것도 미국이 강력히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협상의 흐름을 보면 구조적으로는 중국이 무언가를 양보하고 내놔야 하는 뭐 그런 구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지노선은 어디로 보십니까? 뭐 기술 탈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고율 관세도 지금 핵심 의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어디까지 중국이 그럼 내놔야 하냐? 나를 전망해 보신다면 뭐 기술을 도용하는 거는 사실은 훔치는 거니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침해를 정부가 계속 방관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국이 네.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기술을 도용하는 게 아니고 뭐 기술을 이렇게 핵심 기업들이 개발하는 걸 정부가 뭐 R&D나 이런 걸 좀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또 기술 굴기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우에는 뭐 기술 보조금을 좀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기업 간의 어떤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기술 이전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뭐 그런 행위까지 뭐 못하게 하는 거는 어떤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설정하면서 그런 건 보호하고 해서
도용 문제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 뭐 그런 측면은 서로 타협하는 그런 패키지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얻어내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동전의 이제 다른 측면인데요. 예. 미국은 사실 단순한 기술 도용뿐만 아니고 5G나 이런 데서 좀 계속 선진국 주요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양보를 요구할 텐데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문제가 어떤 이행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까 하는 게 상당히 저도 관심사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미국의 경우에 뭐 지재권 절도라든지 이런 개념을 조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한다든지 또 기술 이전을 뭐 직접 간접적으로라도 뭐 강요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좀 넓게 해서 그런 범위를 좀 커버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 여기는 그 제조업 분야의 보호를 위해서 무역 수지 역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국의 약속. 뭐 중국은 이미 뭐 1조 달러를 6년 동안 수입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뭐 네. 그거 이상의 무역 수지 역조 해결 방안을 이제 서로 타결하는 그런 걸 굉장히 중점을 두고 협상의 의제로 올릴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의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은 불리할 조급하다? 수도 있다, 조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시진핑 주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이 더 유리한 입지에 놓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요번에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비난의 화살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가고 있죠. 그래서 재선도 내년 전국에 또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급할 텐데요. 뭐 그래도 이 G1과 G2의 그 무역 전쟁은 사실 20년 정도 갑니다. 옛날 일본과 미국이 했듯이 그래서 장기전으로 서로 보면서 양보할 거 하면서 또 무역 그 보복의 카드는 계속 남겨두면서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을 치고 받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미국이 좀 더 많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끝까지 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국이 줄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얻어내는 식으로 타협을 하고 뭐 재선 전국에서 또 한 번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한번 G1, G2 전쟁을 촉발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군요. 마지노 3월 1일로 정해놨죠. 네. 3월 1일 지나서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지금 관세율을 확 올리기로 지금 중국 고율 제품에 관세. 대해서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고위급 회담이 그래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3월 1일까지 전망 어떤 네, 생각 그래서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조금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의 마지노선 그 타임을 정해놓고 네. 3월 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10% 관세를 매기는 걸 25%까지 올리겠다. 그 대상 범위도 2천억 불 규모로 올리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타임을 미리 설정한 측면이 이제 있고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사실 관세 보복을 당하면서 계속 그 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양보안을 각오하면서 협상 타결의 모드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게 또 류호 부총리가 나선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뭔가 좀 철저한 대응,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G1, G2가 이제 붙는데 우리가 예. 사실은 영향력 행사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뭐 그렇더라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를 미리 좀 예측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나 기술 이전의 강요 문제 이런 거는 우리 기업들도 중국 네. 시장에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어떤 지적재산권 산업의 중국 진출이라든지 어떤 우리 기술을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 중국 상품을 미국 상품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구매해서 네. 그 무역 수지 역조 현상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이 이제 강력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제조업이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 수출이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 대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준다든지 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부분은 구조 조정을 미리미리 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임팩을 미리미리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제3시장을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미리 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은목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